오늘은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GDP랑 비슷한 개념이 뭐죠? 맞아요. 국민 총생산, 줄여서 뭐죠? GNP입니다. 자, 그러면 GDP랑 GNP는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은 말 그대로 국내, 한 나라에서 국적이랑 상관이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말해요. 그럼 국민 총생산은 뭘까요? 맞아요. 국민 총생산은 이제 국적이랑 상관 있는 개념인데, 자국민이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내 총생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최종 생산물의 무슨 가치? 시장 가치예요. 자, 이 의미마다 각각의 중요한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일정 기간은 보통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그리고 국적은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새롭게니까 중고 제품이 될까요? 중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럼 모든 최종 생산물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게 안 될까요? 중간재는 되지 않겠죠? 최종 생산물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소비를 위해서 쓰이는 물건입니다. 생산을 위해서 쓰이는 물건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 쓰이는 최종 생산물을 말하고요. 그럼 반대로 중간재는 뭘까요? 중간재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료나 뭐 부품 이런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만든다고 하면은 차에 쓰이는 철제가 있잖아요. 철제가 중간재라고 할 수 있고, 뭐 기름 같은 거, 연료 같은 거니까 이제 기름 같은 것도 중간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가치라는 말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시장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시장 가격으로 측정하니까 시장에서 뭐가 돼야 될까요? 아, 맞아요. 거래가 돼야 된다. 거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은 GDP에 해당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나 오늘 유기견 봉사활동 1시간 갈 건데 이거 10,000원으로 쳐줘서 포함시킬까요? 아니죠. 봉사활동 포함 안 되고요. 또 뭐가 포함이 안 될까요? 맞아요. 기부활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행위가 아니죠. 기부활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가사노동도 거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가시간은 어떤가요? 레저 등을 즐기는 여가시간 당연히 포함이 안 되겠죠.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밀수나 사채 같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지하경제활동이죠. 지하경제활동 같은 것도 사실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잡히지가 않으니까 GDP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GDP라는 의미 안에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정 기간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중고 안 돼. 모든 최종 생산물, 소비로 쓰이는 물건이고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시장 가격을 측정한 그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GDP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자가 있어요. 이거 종자가 있는데 종자의 가격은 0원이었어요. 이 0원인 종자의 가격을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뭘 만들었어요? 밀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밀을 만들었어요. 밀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만원의 가치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밀을 뭘로 만들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밀가루로 만들었다. 밀가루로 만드는데 필요한 9만원이었고,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자,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뭘로 만들까요? 바로 소금빵으로 만들었어요. 소금빵. 자, 소금빵으로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5만원이라고 해봅시다. 5만원 소금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소금빵을 얼마에 팔까요? 예를 들어서 24만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24만원에 판다. 자, 그러면 여기서 GDP는 얼마일까요? GDP는 아까 뭐라 했어요? 최종 생산물의 가치라고 했죠. 최종 생산된 게 뭐예요? 소금빵이죠. 소금빵 얼마예요? 24만원. 아, 그래서 24만원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중간중간에 포함되는 각 생산 단계마다 더해지는
가치를 모두 합치면 GDP가 되는데요. 자, 먼저 9만 원의 가치. 그래서 종자에서 이제 밀이 10만 원의 가치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10만 원, 또 밀가루까지의 가치가 9만 원 더해진 거죠. 소금빵이 될 때까지 가치가 5만 원 더해졌어요. 그러면 10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5만 원 하면 얼마인가요? 맞아, 24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는 각 생산 단계마다 더해지는 가치를 다 합친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최종 생산물은 소금빵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중간재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밀가루랑 밀 이런 것들 말해요. 이거는 어떤 소비되는 것들이 아니죠. 얘네들은 소비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소금빵이라는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료나 재료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종자, 밀, 밀가루 다 중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개념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나라의 총 인구수를 GDP로 나누면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1인당 GDP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1인당 GDP. 1인당 GDP는 이렇게 평균 소득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뭘 알 수 있다? 평균 소득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어요.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GDP보다 몇 배가 더 높아요? 사실 5배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요. 1인당 GDP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더 많죠. 그래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27배 정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맞아요. 한국의 1인당 GDP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냥 GDP로 보면 전체적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1인당 GDP를 확인을 해보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소득을 알 수 있어요. 평균 소득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소득의 분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